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저희 회사는 이게 없어요. 원래 의무구매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매월 엄청난 돈을 수당을 받아가지고 4천만 원 저번씩 받아가는데 이번 달에 6월 달에 아무것도 물건을 안 샀어요. 그럼 다른 회사 같으면 수당을 안 줍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수당을 줘요. 제가 7월 달에 또 안 사면 줘야 안 줘요? 8월 달에도 안 사면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네. 정말 주나 3개월씩 안 사도. 저희는 이게 없어요. 그럼 언제 도대체 애터미는 언제 물건 사냐? 필요할 때 사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여러분이 이제 필요할 때 사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칫솔을 한 번 사서 하면 회원자기 유지가 돼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산다 그러면 이제 회원 이분은 컴퓨터 자리만 차지하는 비회원이니까 이제 그때는 말소가 되지만 여러분이 1년에 한 번 치약이라도 하나 사면 그냥 회원자격이 유지가 되고요. 제품 자체는 여러분이 소비는 필요할 때 사시는 거예요. 할인점에 필요할 때 가듯이 여러분이 애터미에서는 필요할 때 사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사도 매출액이 1조가 넘어요. 의무 구매를 하게 해도 진입비가 있어도 매출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강제로 사게 한다고 해서 매출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의무 구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돈을 처음에 얼마 필요하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인맥도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인맥도. 저희는 바이너리 플랜이에요. 바이너리 플랜. 자, 바이너리 플랜이 뭐냐면 내가 이 소비자 그룹을 만드는데 이렇게 소비자 그룹을 만드는데 두 개의 라인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이너리가 둘이거든요. 영어로 바이너리.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두 그룹을. 그럼 보통 네트워크 회사들은요. 이렇게 두 그룹을 만드는 회사들도 있지만 아메라든지 뉴스킨 같은 오래된 회사들은 여러 개의 라인을 만드는 브레이크웨이라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아메이에서 이 정도의 수입을 가져가려면 적어도 한 20라인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럼 20라인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저희는 두 라인만 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인맥이 없어도 두 사람을 할 수 있죠. 두 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뒷집, 뭐 영수 엄마,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으로. 내가 이제 두 사람을 하면 요 분이 또 누군가를 소비자를 하고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면 돼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너리는 일반적으로 브레이크 훨씬 쉽다는 거예요. 두 명도 없다 이런 분이죠. 두 명도 없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만드시면 돼요. 또 없다 가도 만드시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바이너리인데 네 번째가 우리는 무한뎁스예요. 무한뎁스.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매력적이 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 무한뎁스가 뭐냐면 네트워크 회사들이 이렇게 바이너리 하는 회사들도 있고 이제 브레이크도 다 유한 한계를 줘요. 뭘 주냐면 이런 겁니다. A, B, C 세 사람이 있는데 내가 A를 가입시켰어요. 근데 A가 B를 가입시키고 B가 C를 가입시키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무한뎁스가 아닌 회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데려온 사람은 요 A니까 A까지만 네 실적으로 인정해줄게.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네가 데려온 사람이 아니니까 실적을 인정을 안 하거나 해주더라도 조금만 해줄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애터미는 그런 관계없이 무조건 내 밑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내 소비자고 내 사업자예요. 그걸 무한뎁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꾸준히 오래 하면 커져야 안 커져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글로벌 원 아이디. 글로벌 원 아이디. 하나의 아이디라는 건데 아이디가 뭐냐면 여러분이 회원에 가입하면 회원 번호가 나와요.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근데 그게 이제 아이디라고 해요. 이 아이디가 나오면 여러분이 이제 사람을 가입시키겠죠? 이렇게 한국 사람을 가입시켜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외국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있어요. 가입시키는 데 이 미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가입시켜요. 그때부터 내가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내가 했는데 미국 사람이 일본을 가입시켜요. 그래도 우리 회사는 글로벌 원 아이디이기 때문에 새로 또 미국 가서 가입하고 일본 가서 가입하지 않아도 한국에 있는 회원번호 아래로 전 세계 애터미 지사가 나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입시킬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시장이 한국이 아니고 전 세계가 된다. 그래서 회사만 글로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인 우리도 글로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어떤 장점이냐면 안정성이 생기죠. 자, 회사가 안 망하면 저도 안 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장이 더 크니까 점점 더 커지죠. 저도 지금 10만 명의 소비자 중에서 한 80%가 한국 사람이고 20%가 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실적하고 비슷해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얼굴도 모르는 미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등의 심지어 멕시코 사람까지 제 소비자로 이렇게 가입이 돼 있다. 그것이 이제 글로벌 원아이입니다. 다른 회사는 이렇게 못해요. 전 세계에서 이게 되는 회사는 애터미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도대체 무한대수로 무조건 내 밑에는 다 내 소비자고 또
글로벌까지도 한다면 그 돈을 다 어떻게 주나? 그래서 만약에 매출이 올라오면 어마어마한 매출이 올라올 수 있는데 그 돈을 다 어떻게 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수입의 상한선이라는 게 있어요. 수입의 상한선. 다른 회사에는 없는 아주 특이한 제도인데 그게 뭐냐면 일정 매출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매출이 늘어나도 수입이 안 늘어나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슬링. 슬링이라는데 1일 이제 이 사람들이 소비자가 물건을 쓰면 포인트가 올라오는데 1일 5천만 포인트. 포인트는 여러분 많이 아시죠? 저기 할인점 가면 맨날 그 종이카드, 포인트 카드 그냥 물어보죠. 똑같아요. 어디 가나 저는 포인트. 뭘 써도 포인트 주잖아요. 이제 포인트라는 게 우리도 올라오는데 이게 1일 5천만 포인트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더 실적이 늘어나서 1억 포인트가 되든 2억 포인트가 되든 더 이상 매출에 따른 수입은 안 늘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그럼 얼마 정도 되느냐? 그렇게 해서 받게 되는 돈이 약 10억에서 15억 정도 돼요. 그 이상이 되면은 수입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네트워크 회사에 가면은 한 사람이 100억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100억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못 나와요. 못 나와. 그 대신에 100억 받는 사람은 없지만 10억 받는 사람은 10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치세요. 저는 이미 5천만 포인트, 이게 1일 5천만 포인트에 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하니까 뭐 한참 시간이 걸리겠죠? 여러분이 5년이나 10년 있다가 중국이 열리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이 열리면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한 5년은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5년 후에 여러분이 5천만이 되면 저는 어떻게 돼요? 포인트가 5포인트 정도 될 거예요. 지금 10배 정도 늘어납니다. 5포인트. 그래도 저랑 여러분들하고 수입이 같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어때요? 기분이 좀 화가 좀 풀리시죠? 돈 많이 받아서 기분 좀 안 좋았었는데 지금 들으니까 조금 괜찮네 이렇게. 네? 저는 하나도 안 괜찮지만 농담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하죠. 그렇죠? 이건 뭐 지금의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 저기 중세시대 때부터 고대 때부터 나오는 문제예요. 항상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그러는데 애터미는 적어도 이제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은 그래도 한 사람이 이렇게 돈을 몰아서 가져가는 걸 이제 방지해 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늦게 시작해도 그 포인트가 같아지면 수입이 같아진다는 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죠. 어떤 면에서는 좀 불합리하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볼 수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이제 시작하는데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무한대로 돈을 가져가서 한다면 그 중국 사람이 볼 때는 이건 뭐 자기들 열심히 해서 맨 한국 사람만 돈 많이 이런 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자기들도 5천만이 되면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몇십 배 포인트가 올라와도 수입이 같아진다고 생각하면 중국 사람도 어떻게 생각해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글로벌로 이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이 회사는 다른 회사에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진입비도 없죠. 월급에도 없죠. 그런데 없는 것도 다 있어요. 무한대주죠. 글로벌 원화인디지, 수입의 상한선 이런 건 다른 회사는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제품력과 마케팅 플랜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커진 거고요. 자, 이 일을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진행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 일이 애터미 사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점. 첫째가 애터미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그 장점. 보통 누구나 할 수 있으면 대부분 별 볼 일 없는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대요. 좀 별 볼 일이 있는 일은 반드시 조건이 붙어요. 금전적인 조건이 학벌이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게 반드시 붙는데 저희는 괜찮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떤 조건, 나이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에 관계없이, 학벌에 관계없이, 직업에 관계없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나는 못하겠네 이런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장점이죠. 큰 장점이죠. 이게 왜 큰 장점이냐면요. 제가 은행을 그만두고 좀 더 연봉을 많이 받는 데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어차피 사업을 못하니까 고액 연봉을 받는 데로 가야 되겠다. 가서 알아보니까 상대방이 요구하는 스펙이 굉장히 높아요. 당신 뭐 특별한 기술이 있냐? 하버드 나왔냐? 스탠포드 나왔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한국에 대학교 나왔어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스펙 가지고는 은행에서 1억 받는 것도 많이 받는 거구나. 사회 나가면 그나마 은행 그만두면 그렇게 돈 주는 데 있어 없어요? 없죠. 예.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는요. 이게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부업으로 할 수 있어요. 부업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면서 애터미를 같이 하실 수 있어요. 보통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괜찮은 일은 부업이 안 돼요. 전업으로 해도 될까 말까예요. 하다못해 보험 세일즈를 해도 전업으로 매달려야지 그걸 부업으로 한다고 될 리가 없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부업으로 하실 수 있는데 좀 생각하실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부업과 본업으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본업. 그래서 대부분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본업이고 일부 시간 가져가면 부업에서 하는데 이거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본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생업이에요. 생업. 그걸 생업이라고 해요. 생업은 뭐예요? 먹고 살자고 하는 거예요. 원래 본업은 뭐냐면 이거는 인생을 바꾸는 걸 본업이라고 해요. 인생을 바꾸는. 그러니까 애터미로 인생을 바꾸실 생각이 있다면 비록 시간은 조금 부업이라 하더라도 애터미가 본업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하시는 건 생업이에요. 생업.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부업이지만 내 본업이라고 생각해서 공을 들여야 됩니다. 시간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그냥 부업이니까 술렁술렁 해야 되겠다. 언젠가 하다 보면 되겠지. 10년, 20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부업으로는 갈 수 있지만 생각은 본업으로 생각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 장점은 무자본으로 위험이 없다. 무위험이에요. 이건 이미 다 설명을 드렸죠. 네. 돈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위험이 없죠. 그다음 네 번째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인터넷 사업이다. 다시 말해서 온라인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온라인 비즈니스. 이거의 반대가 뭐예요? 오프라인이죠. 오프라인. 지금 시대는 온라인이 대세예요? 오프라인이 대세예요? 온라인이 대세요. 지금 그 오프라인으로 컸던 것들은 다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 때문에.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런데 미국의 제일 큰 오프라인 옛날에 유통업체가 어디냐면 월마트예요. 월마트. 여러분 다 아시죠? 월마트. 월마트의 그 창업자가 너무 샘 월튼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월마트가 잘 될 때는요, 샘 월튼과 두 아들이 있어요. 다 월튼가죠. 이 세 명이 세계 10대 재벌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전부 다. 그런데 지금 다 빠져나갔어요. 왜 빠져나갔냐? 온라인에 밀려갖고 월마트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매출이 적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오프라인 샘 월튼 대신에 온라인 세계 최대 재벌이 누구예요?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가 있느냐? 아마존.com이라는 쇼핑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을 완전히 이제 지금 누른 상태예요. 제프 베조스는 어마어마한 부자죠. 빌 게이츠라든지 워렌 버핏보다 더 부자예요. 세계 최대의 부자죠. 얼마 안 됐는데, 아마존.com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프 베조스는 얼마나 부자냐? 그 사람이 이번에 이혼을 했는데 위자료를 줬어요. 자기 부인한테. 지금 이혼세는 전체죠. 얼마 줬냐? 이자료를 46조 원을 줬어요. 46조 원. 어마어마하죠? 결혼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한 방에 끝나야 돼요. 한 방에 끝나야지 지지부지하게 뭐. 네. 어쨌든 어마어마한 이제 아마존.com이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대세고, 한국도 지금 제일 큰 오프라인 매장이 이마트인데, 이마트가 요새 고전을 해요, 안 해요? 고전하고 있어요. 어디 때문에 고전해요? 온라인 업체들 때문에 고전하는 거예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요, 차물고 이마트 할인 매장 가지 않아요. 귀찮아서 안 갑니다. 귀찮아서. 저희 아내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벌써 할인점 안 간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무슨 애터미 거 쓰고 애터미 없는 건 대부분 얻었어요. 쿠팡이라든지 컬인가 컬링인가 마켓컬인가 그런 데 맨날 사더라고. 생전 어디 가는 걸 못 봤어요. 제가 참으로. 그래. 백화점은 좀 가. 뭐 하는 거예요? 명품 사고. 백화점은 조금 조숙할 수가 있어요. 명품 때문에. 명품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잘 안 사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그런데, 일반 생필품은 제가 볼 때는 이미 할인점 시대는 끝났어요. 네.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애터미는 뭐예요?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에요. 애터미 모든 제품은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온라인 비즈니스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프라인으로 사는데 오프라인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제품을 써보고 얘기를 하는 것까지는 오프라인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진행되는 건 완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또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게 하는데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플랫폼. 이것도 인터넷 쇼핑몰보다 더 최첨단의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플랫폼 비즈니스가 뭐지? 가끔 요새 나와요. 요새 이제 좀 이렇게 얘기해요. 강남에 가면 사업 좀 한다는 사람들이, 돈 좀 벌려고 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은 플랫폼 없으면 돈을 못 벌어. 요즘은 플랫폼 시대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어서, 플랫폼을 만들어요.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뭔가 일을 하면 그게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스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걸 이용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거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생겨있죠. 그래서 그 유튜브를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거기다 동영상을 올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돈을 벌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유튜버라 그래요. 그래서 미디어인데 이게 미디어인데 플랫폼을 이용한 그런 이제 비즈니스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서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벌죠.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 중에 첫 번째가 연예인이고요. 연예인 첫 번째 일 직업이. 두 번째가 운동선수예요. 10번째 중에 유튜버가 올라있는데 앞으로 더 막 순위가 올라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제 동영상을 유튜브 가서 보시지만 이걸 돈을 어떻게 버냐면요. 제가 맨날 예를 들면 제이플라라는 가수가 있어요. 제가 동생이 자주 듣고 좋아해요. 이 가수를. 차에서도 많이 듣는데 제이플라라는 가수인데 이걸 제가 검색을 해서 이 사람을 치면 제이플라 노래가 나오기 전에 광고가 나와요. 광고가. 그럼 제이플라 노래를 들으려면 이 광고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 광고료가 이제 이 사람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건너뛰기 하면 제이플라가 나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이플라라는 가수는 TV에 나오지 않아요. 방송에도 거의 안 나와요. 그 사람. 네. 노래도 상당히 어때요? 좋죠? 저 이런 스타일의 노래 좋아요. 경쾌하고 이렇게 밝고 약간 발라드 중이면서도 그런데 이 사람이 전통적인 미디어를 이용하지 않아요. TV라든지 이런 방송을 이용하지 않는데 이 유튜브를 이용해서도 이걸 올려놓고 돈을 버는데 얼마나 버느냐? 추정치인데 2018년에 이 사람이 약 10억의 돈을 벌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네? 이게 이제 소위 플랫폼 비즈니스. 유튜브도 이것 때문에 커졌고 이 유튜버들이 이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이제 유튜브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네. 우버는 뭘 올려요? 자동차를 올리죠. 자동차. 운송을 하는 거예요. 우버라는 플랫폼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B&B, 에어비앤비라는 게 있어요. 너는 뭘 올려요? 자기 집을 올려요. 숙박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페이스북. 네. 자기 친구 찾기 해갖고서 팔로워를 만들어서 또 돈을 벌어요. 광고 수익을 올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거를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해요. 이 플랫폼을 만든 사람은 더 돈을 많이 벌겠지만 또 이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지금 세계 브랜드 가치 10대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코카콜라라든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브랜드 가치가 높은 회사들 삼성전인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이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다 기업들이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끼고 하려고 뭔가 근데 이게 왜 이게 발전이 되냐면요. 이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과거에는 유튜브에다가 동영상을 올린다. 그러면 뭔가 동영상을 올리면 장비가 필요해요. 카메라 장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전문 지식과 이런 게 필요했어요. 올릴 때도 없었고 올린다면 극장에서 상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지 이렇게 어디다 올릴 데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뭐만 있으면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요? 핸드폰만 있으면 돼요. 모바일 폰만 있으면 이거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고 뭐로도 되고 무작으로도 되고 인터넷 사업이요? 모바일 사업으로 그렇죠?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요즘 그걸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이 된 거예요. 운송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운수업을 한다 그러면 자기가 특별히 자동차를 또 사야 돼. 택시라든지 버스를 사야 돼. 근데 지금 뭐야? 자기 차만 있으면 돼. 자기 차만 있으면 돼. 심지어 렌트카를 이용해서도 해요. 카다같이. 그 다음에 과거에는 숙박업을 한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모텔이라든지 호텔이 필요해요. 지금은 자기 집을 넣어요. 자, 이런 회사들이 약간은 좀 이렇게 보면은 왜 커지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회사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유튜브는 미디어업인데 미디어업 중에서 제일 큰 회사가 뭐냐면은 월트 디즈니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컸던 회사가. 전 세계에는 미국에 10대 영화사가 있습니다. 콜롬비아 픽처스, 워너 브로스 해갖고서 이제 배우 다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데가 이제 월트 디즈니라는 회사예요. 그런데 유튜브와 월트 디즈니가 더 큽니다 지금. 그 다음에 우버라는 건 운수업인데 이거보다 더 큰 운수업은 없어요 지금. 여기 우버 외에 중요한 디디싱이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이렇게 몇 개 회사가 있는데 다 웬만한 운수업 더 큰 게 왜냐면 여기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가 수백만 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운수회사가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수백만 대 차를 가지고 있는 운수업체가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비앤비가 숙박업인데 이거는
개인들이 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메리어트 호텔보다 더 커요. 메리어트 호텔이 가지고 있는 방이 한 100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큰 호텔 체인이죠. 그런데 이 B&B에는 1,500만 개의 집이 등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메리어트가 상대가 안 돼요. 크기가.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 이런 거 알다시피 뭐 굉장히 큰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큰데 바로 애터미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세요. 자, 애터미가 어떤 회사냐면 애터미가 이 애터미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뭘 만드는 거냐면 소비자 팔로워를 만드는 거예요. 컨슈머 소비자 팔로워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소비자 10만 명을 만들었어요. 아까 그 가수가 유튜브를 이용해서 자기 노래를 듣는 팔로워를 만들어서 10억의 돈을 벌듯이 저는 제가 애터미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애터미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을 만들어서 제가 매년 5억 이상의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부업을 할 수 있고 무자본이죠. 그다음에 인터넷 모바일 사업이죠. 그런 첨단 사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가서 그거 다단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다단계도 진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진화. 영어로 진화가 뭐냐면 evolution이에요. 알기는 아니야. 진화라는 단어를. Everything changes. Everything changes. Everything changes는 뭐예요? 모든 것은 변하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도 처음에 나왔을 때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인터넷이 나오고 모바일이 나오면서 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물건을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방탄같이 보였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네가 플랫폼을 이용해서 소비자 팔로워를 만들면 너 죽을 때까지 돈을 버는 거야. 그런 일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한번 들어봐라. 하면은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그럴 때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와서 들어보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자, 그런 새로운 첨단 사업들. 그 다음에 6번째 장점이 뭐냐면 이것이 인쇄 수입이 나와요. 인쇄 수입. 인쇄 수입. 여러분이 권리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권리에 의해서 돈이 나오니까 자기가 일을 하든 안 하든 계속 수입이 나오는 걸 인쇄 수입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판권, 저작권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 임대소득.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은행에 있는 예금에서 이자가 나오는 거. 이걸 다 인쇄 수입이라고 해요. 권리가 있으면 인쇄 수입이 나와요. 부동산도 등기 권리 치는 게 있죠. 판권, 책판권 뭐예요? 권리가 있잖아요. 저작권 다 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금 나오면 자기가 주인이죠. 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가 바로 권리소득이면서 인쇄 수입이 나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아이디를 가지고 이렇게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권리예요. 법에 의해서 보장이 돼요. 법에 의해서. 여러분이 방판하고 전혀 다릅니다. 방판을 여러분이 보험회사에서 세일즈맨을 할 때, 보험 설계사를 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죽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이 권리가 없어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 모든 보험 고객은 다 회사로 귀속돼 버려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소비자를 만든 10만 명에 대한 권리가 저한테 있기 때문에 제가 죽을 경우에 계속 살아있는 인쇄 수입이 나오다가 제가 죽으면 상속이 돼요. 상속된다. 상속. 제 가족한테. 그건 굉장히 뜨죠. 사람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 몰라요. 사실 내용을 잘 모른다 이게. 저는 이걸 알고 시작하고 이제 아셨으면 이걸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인쇄 수입은 뭐예요? 여러분이 일을 하거든 안 하든 계속 수입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인쇄 수입이 중요해져야 안 중요해져요? 왜 중요해질까요? 왜?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나서. 이제 노동 수입으로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이거 반대가 뭐냐면 노동 수입이에요. 과거에는 노동 수입이 뭐냐면 이제 자영업이라든지 봉급생활자라든지 뭐 의사, 변호사 자기가 뭐든지 일을 해서 나오는 노동 수입인데 과거에는 노동 수입을 버는 기간이 삶의 기간이면서 길었어요. 수명이 80인데 80세까지 사는데 0에서 8까지 사는데 65세까지 노동 수입으로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 나머지 수입이 없는 기간이 15년밖에 안 되니까 괜찮았어요. 노동 수입만 가지고도 인생을 그런 대로 살 수 있게끔 구조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수명이 몇 살로 늘어났어요? 120까지. 그러면 이제 보세요. 65세 끝나고 나서 55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 수입을 가지고 그동안 번 30년 번 노동 수입으로 나머지 노후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쇄 수입이 중요해요. 인쇄 수입. 뭔가 내가 일을 하지 않고 계속 나오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노후에도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70, 80대가 계속.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노인들이 제일 일을 오랫동안 하는 나라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노인들이 이래서 좋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수입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힘든 일을 계속
해야 되는 비율이 한국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말하면 노후 준비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노후 준비가 안 되겠다. 노후 준비가 안 되겠다. 그런데 수명이 120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나요? 150까지 늘어난다고요. 150까지. 믿거나 말거나죠? 그 얘기 잠깐 드릴까요? 여러분이 안 믿으실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이 강의를 할 때 사람 수명이 120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무슨 120, 100살까지. 근데 요즘은 120 그러면 웃어요? 안 웃어요? 안 웃어요. 실제로 지금 오사카 같은 경우는요. 100살 넘는 사람이 오사카에 지금 6천 명이 넘어요. 이미 수명이 100세를 돌파했어요. 벌써 이제. 네. 여러분 대부분 다 100세 넘어 삽니다. 네, 100세 넘어 살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120살라도 웃지 않아요. 사람들. 그런데 150이라고 얘기하면 또 웃으시는데 앞으로 몇 년 있다 150 그러면 안 웃어요. 왜 그러냐? 제가 이 사람이 과학자들이 오래 사는 거에 대해서 비밀을 다 풀어버렸어요. 옛날에 잘 몰랐어요. 왜 사람이 오래 사는지를 몰랐어요. 사람 수명이 뭐에 의해서 되는데 그걸 몰랐는데 생명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했어요. 노화에 의해서 사람이 죽고 노화를 막으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항산화, 뭐 노화, 이런 항노화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신경 쓰는 걸 오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마다 노화되는 기간이 달라요. 사람은 노화되는 기간이 100년이라고 합니다. 100년. 100년이 되면 노화가 끝나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북이는 노화가 몇 년에 일어나냐? 700년 만에 일어나요. 거북이는 700살을 살아요. 거북이 수명을 조사해보면 700살짜리. 그러니까 이성계 왕이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났던 거북이가 지금도 살고 있어요. 이성계 조선시대처럼. 네? 그렇게 오래 살아요. 거북이는 노화가 700년 동안 일어나요. 네? 하루살이는 노화가 어떻게 일어나요? 하루 만에 일어나요. 강아지는 20년 만에. 그런데 이 노화를 일으키는 DNA가 미토콘드리아에 되어 있는데 그걸 바꿔치기 하면 사람이 오래 살아요. 과학이 발달돼요. DNA 그 다루는 기술이 발달돼요. 그래서 DNA로 지금 하는 게 이제 이게 어디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냐면 여러 의대라든지 연구소에서 개발되는데 특히 지금 최근에 구글에서 슈미트 회장이 3천억 이라는 가옥을 내갖고서 생명공학 자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칼리코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칼리코. 이 회사는 목적이 하나예요. 수명을 연장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왜 슈미트 회장이 3천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런 회사를 만들었을까요? 본인이 오래 살고 싶어서. 근데 그 과학자들이 답이 났어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150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더 늘어날 수 있다. 200살까지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살 수 있다. 그것이 과학자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 DNA를 통해서 뭐든지 가능한데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영국에서 발광 토끼가 났어요. 몸에서 발광이 돼요. 형광이 돼요. 발광색이 나오는 토끼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토끼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정상적인 흰 토끼에다가 발광이 되는 생물의 DNA를 합쳐줬어요. 발광이 되는 생물이 뭐예요? 바닷속에 해파리. 해파리 보면 이렇게 파랗게 빛이 나죠? 그 해파리 DNA 중에 색소 나는 DNA를 토끼한테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토끼가 새끼를 낳는데 발광되는 토끼가 나온 거예요. 그 토끼 엄마가 보고서 놀래야 놀래요? 맨날 흰 토끼만 낳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발광 토끼가 나온 거예요. 얘는 도대체 뭔가. 그 다음에 왜 희귀병을 가지고 있으면 애를 안 낳는 경우가 있어요. 네, 유전이 되니까. 근데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 여자 어떤 남자든 희귀병이 있으면 그게 어디 있냐면요. DNA 속에 미토콘드리아 속에 DNA 들어가 있어요. 사람은 핵 속에 DNA가 있고 미토콘드리아의 DNA가 있는데 이 대부분 질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미토콘드리아에 그 희귀병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유전병이죠. 그걸 가지고 있는 그 DNA를 빼내고 거기다가 정상적인 DNA를 넣어주면 정상애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부모가 뭐 그런 병이 있어서 애를 못 낳는다 이런 필요 없어요. 지금 날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개발이 됐기 때문에 수명 연장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라니까. 근데 이제 아직까지 조금 문제가 좀 덜 해결되는 게 뭐냐면 이 두뇌. 뇌가 이 몸은 우리가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요 200살까지 쓸 수 있어요. 이 다리가 뭐 별 문제 없어요. 인공관절 끼고 그럼 또 쓸 수 있는데 문제는 뇌예요. 뇌가 90살이 지나면 급격하게 커버가 떨어져요. 기능이 떨어져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뇌를 이걸 이제 잘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그거는 이제